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죠.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, 또 홍준표 대구시장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죠.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.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. 출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? 계획은 뭐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 저는 계획한 건 없습니다. 뭐 경선이 되면 사퇴하고 떨어지면 대구시장 계속 하시나 난 그런 거 없어요. 이제 마지막이잖아.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.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독고다니 정치는 안 하기로 하고. 자,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꿈을 안고 상경하겠다. 퇴임 인사를 다니겠다. 또다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. 현재 무소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보수적 잠룡들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죠. 이철우 경북지사도 있는 것 같은데. 이철우 지사, 유정복 시장, 그다음에 충남지사까지 제가 볼 때는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생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2자리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이번 주 내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출마 기자회견이 좀 잇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예비 경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컷오프가 돼서 당내 경선이 말까지는 좀 이루어져야지 5월 달부터는 사실상 본선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주가 이번 주에 모든 잠룡들이 본인의 어떤 의지를 표명해야 될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앞서 봤지만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뒤를 배수의 진을 친 거죠. 뒤를 불사른 겁니다. 근데 이게 되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낙담해 하고 있는 보수의 어떤 지지자들,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 확실하게 깃발을 들고 뭔가 강한 인상을 주는 종결 욕구라고 하죠.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큰 목소리, 크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.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선점 우위 효과를 조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.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과의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좀 겹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김 장관이 없다고 손치면 본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강한 인상을 통해서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좀 보여야 한다는 약간의 절박감과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일부 국민의힘 잠룡들은요, 탄핵 정국의 책임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,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오 시장님이 갖고 있는 중도성은 좋은데 당내에서는 지금 반발이 있습니다.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과연 이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. 요즘에 되게 꾹 참고 계시잖아요. 본성이 툭툭툭 튀어나와요. 참아도 튀어나온다고요. 위험하다. 이세돌 서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질 자신이 없다. 이길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, 이재명 대표도 악의 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했고요.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,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. 이번 조기 대선이 이재명 대표 대 반-이재명 대표 이 구도가 될 가능성,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송국근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그 변수를 넘어서면은 그 사법 위기라는 변수를 넘어서면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죠. 이재명 대표가 그 사이에 어떤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,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법원에 직접 판단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60일 안에 그런 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.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어쨌든 후보 등록하고 나가면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 되겠죠. 경선 때부터 민주당 경선 때부터 될 것이고,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가 선출되면은 모든 국민의힘 후보가 반 이재명을 선언을 하고 경선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
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돼서 조기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서 9명의 후보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때도 그 컷오프 했습니다. 그렇죠. 컷오프에서 4명이 돼서 그 결선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때 8년 전에는 분파가 됐죠.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가서 새로 유승민 의원이 당을 만들어서 또 나왔기 때문에 그때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은 그때 뭐 보수라고 보기엔 어렵지만은 중도인데 안철수, 홍준표, 유승민 득표를 다 합하면은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 분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. 국민의힘에서. 국민의힘에서 분파가 되지를 않았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경선 안에 뛰어든다면은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면은 결코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보이지만은 네네. 이게 선거 본선에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구도로 딱 굳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만약에 비명계까지 결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선다. 물론 여러 상상 속의 영역입니다.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반 이재명 대표의 결집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은 글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명계가 지금 당내에 있는 비명계 후보들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마 작년 총선을 기점으로 당을 나가셨던 분들 그때 그런 선거를 한번 치러봤죠. 작년 총선 때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들이 뭔가 호남에 대거 후보를 내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반 이재명 전선으로 선거를 한번 치른 적이 있었죠.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내세웠던 게 2조 심판론,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걸 내세웠다가 아까는 질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역대급으로 보수 정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, 반 이재명 구도로만은 저는 이 조기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재건될 가능성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왜 두 번 연속 대통령이 탄핵됐는지 파면됐는지 그리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이 그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